조동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 조동사, 둘째, 서법 조동사, 셋째, 준 조동사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 조동사에는 비동사와 두동사, 완료에 쓰이는 have 동사가 있습니다. 둘째, 서법 조동사는 화자의 태도, 생각, 판단 등을 나타내며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옵니다. 뭐뭐 해야 한다, must,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때 can, 뭐뭐 해도 좋다, may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 조동사는 의미상 서법 조동사와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문법적 성격은 일반 동사나 관용구에 가깝습니다. had better 뭐뭐 해야 한다,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등이 준 조동사에 속합니다. 일반 동사에서 비동사는 진행형과 수동태에 쓰이고 두 동사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강조를 만들기 위한 보조동사로 쓰입니다. 특히 동사 원형 앞에 do, does, did가 올 경우 이때 do를 강조의 do라 칭하며 이때 do는 형태적으로는 조동사이지만 의미적으로는 really, 정말로란 뜻의 부사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완료 시제 have pp, has pp, had pp에 쓰이는 have는 경험, 계속, 완료 결과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됩니다. 서법 조동사는 화자의 태도, 즉 생각과 판단을 나타내며 추측, 능력, 의무, 허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must, 뭐뭐 해야 한다, will, 뭐뭐 할 것이다, should, 뭐뭐 해야 한다, can, 뭐뭐 할 수 있다, may, 뭐뭐 해도 좋다 등이 있습니다. 준 조동사는 의미적으로는 조동사처럼 능력, 허가, 의무, 필요 등을 나타내지만 형태적으로는 일반 동사에 가까워 동사 형태의 변화가 있거나 투부정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to, does, did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ought to는 should랑 같은 의미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고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역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의 준 조동사입니다. 준 조동사 대어는 감히 뭐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used to 동사 원형은 과거 습관적 동작 상태를 나타낸 말로 뭐뭐 했었다, 뭐뭐 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준 조동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법 조동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팔로잉,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법 조동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법의 의미는 화자가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입니다. 즉, 단순히 무엇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에 대해 화자가 어떻게 느끼는가, 얼마나 확신하는가,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는가, 얼마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서법입니다. 따라서 서법 조동사란 화자의 심리적 태도나 판단을 표현하는 조동사로 본동사 앞에 와서 의미를 보완하거나 변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추측, 의무, 허락, 능력, 의지, 충고, 가정의 표현에 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법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 should, could, might는 과거 시제 표현을 넘어서 독립적인 서법 조동사로 쓰이며 원형 조동사보다 가능성, 추측, 확신, 강제성의 정도를 약화시킨 의미를 나타냅니다. 첫째, must는 의무를 나타내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강한 추측일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둘째, will은 뭐뭐 할 것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will이 의지를 나타낼 때 역시 뭐뭐 할 것이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will이 습성과 경향을 나타낼 때는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oil will float on water 경우 기름이 물 위에 뜰 것이다로 미래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름은 물에 뜬다. 기름은 물에 뜨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부탁 표현인 will유는 가장 덜 공손하고 직접적이며 다소 명령조의 말로 뭐뭐 해줄래요? 아니면 뭐뭐 해줄래? 그리고 나는 양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would는 will의 과거형으로서 시제일치에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would가 과거의 습관적 동작을 나타내서 해석이 뭐뭐 하곤 했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준조동사인 used는 과거의 습관적 동작뿐만 아니라 상태까지 나타내지만 would는 동작만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There would be a bookstore here. 이곳에 서점이 하나 있었다 라는 표현에서는 would 뒤에 있는 비동사가 동작 동사가 아닌 상태 동사이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에서 주절에 조동사 과거형이 오는 경우 역시 가정법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낮추는 의미를 지닌 서법 조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됩니다. 보통 해석은 뭐뭐 할 텐데가 됩니다. 그리고 부탁으로 쓰이는 would는 직접 요구보다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뉘앙스로 뭐뭐 좀 해주겠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will유는 가장 덜 공손하고 직접적이고 다소 명령조로 뭐뭐해 줄래요? 뭐뭐해 줄래? 이런 표현이지만 would는 조동사의 과거형으로서 말하는 사람이 가능성을 낮추어 표현하게 되어 상대방이 덜 부담스럽게 느끼며 이는 공손함을 높이는 간접적인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would는 will유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다로서 가벼운 충고와 조언을 하는데 쓰이며 should 역시 추측을 나타내는데 이때는 may보다는 강한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may는 이론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can보다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사실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로 뭐뭐 할지 모른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may는 허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좋다. 이 may의 준조동사가 바로 be allowed to입니다. 그리고 may I 같은 경우 정중한 허락 요청으로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해석이 되며 공식적 존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나 직장 상사 등에게 쓸 때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might는
may의 과거형으로 시제 일치에 쓰이기도 하지만 might는 may보다 더 약한 추측으로서 뭐뭐 할지도 모를 것 같다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can은 능력을 나타낼 때 뭐뭐 할 수 있다이며 이에 해당하는 준 조동사는 바로 be able to 입니다. 그리고 can은 허가를 나타낼 경우에 뭐뭐 해도 된다의 뜻이 되며 can은 사실상의 가능성인 may보다는 약한 추측으로 이론상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해석은 뭐뭐 할 수 있다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lightning can be dangerous 하면 lightning is sometimes dangerous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can you가 부탁에 쓰일 때는 윤류라는 부탁의 표현보다는 비교적 공손하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표현으로 뭐뭐 해줄 수 있지?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can I 같은 경우 허락을 요청할 때 역시 일상적이고 계절한 표현으로서 친구, 가족, 또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Can I use your phone? 하는 경우 전화기 좀 쓸 수 있지? 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경우에 사용하지만 May I use your phone? 같은 경우 실례지만 제가 전화기를 써도 될까요? 해서 낯선 사람, 직장, 상사 등에게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could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an의 과거로서 능력을 나타낼 때 시제일치로 뭐뭐 할 수 있었다로 해석하면 되고 could가 약한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can보다 약한 추측으로서 뭐뭐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나타낼 경우 could는 더 공손한 부탁으로서 말하는 쪽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뭐뭐에 주일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주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탁을 할 때 서법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이 가능성을 낮추어 표현하게 되어 상대방이 덜 부담스럽게 느끼며 이는 공손함을 높이는 간접적인 전략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법 조동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도 세기가 다르다고? 라는 제목으로 조동사의 강도별 완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양내? 구독, 팔로잉,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동사의 의미 강도 비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무 정도, 가능성 정도, 공손함의 정도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무 강제성 정도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는 조동사들에게 해당되는데 must가 가장 강한 정도를 나타내며 그 다음이 have to, need to, had better, should 순입니다. must는 내적 의무 또는 강한 법적,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You must wear a seatbelt 하면은 당신은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만약에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벌칙금이 있죠. 그래서 운전자 3만원, 동승자 3만원인데 운전자에게 모두 부과가 됩니다. have to는 외적, 법이나 규칙이나 상황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I have to go to work. 나는 직장에 가야 한다. 안 가면 돈 못 벌죠. need to는 필요에 따른 의무로서 have to보다는 약한 의무를 나타냅니다. had better는 경고가 포함된 충고로서 안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You had better stop smoking 하면 의사가 폐암 환자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당신 담배 끊어, 안 그러면 죽어.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should는 가벼운 권고와 충고를 나타내며 강제성은 없습니다. You should call your parents more often. 당신은 당신의 부모에게 더 자주 전화를 해야 한다. 가볍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둘째, 가능성의 정도는 must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will, would, should, may, might, can, could 순입니다.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would는 뭐뭐 할 텐데, 예를 들어 He would help me if he could 하면 가정법 과거로서 만약 그가 할 수 있다면 그는 나를 도와줄 텐데, 이 말은 지금 그가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돕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should는 논리적 기대로서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며, may는 사실상 가능성으로 해석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may의 과거 형태인 might는 절대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may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은 뭐뭐 할지도 모를 것 같다 정도입니다. can은 이론상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뭐뭐 할 수 있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could는 불확실한 가정적 가능성을 나타내며 해석은 뭐뭐 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셋째, 공손함의 정도, 부탁의 경우 will유가 가장 덜 공손하며 그 다음이 can you, would you, could 순으로 could가 가장 공손한 부탁의 표현이 됩니다. 부탁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이 가능성 표현을 낮추면 상대방이 덜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며 이는 간접적으로 공손함을 높이는 전략이 됩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직접적인 표현을 완화하여 더 공손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could는 가능성이 낮아서 조심스럽고 가장 예의를 갖춘 표현이 됩니다. will유는 해석이 뭐뭐의 줄래, 양래, 미래, 파래, 고래? 가장 덜 공손하고 직접적이고 다소 명령조의 부탁으로 Will you open the window 하면 창문 좀 열어줄래? 로서 명확하고 직설적이어서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Can you는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석되며 비교적 will you보다는 공손하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부탁이 됩니다. 친근하고 자연스럽지만 공식적인 상황에선 조금 공손함이 부족합니다. would는 뭐뭐 좀 해주겠어요? 라고 해석되며 완곡하고 정중한 부탁으로 거절 여지를 남깁니다. 직접 요구보다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uld는
뭐뭐해 줄 수 있어요란 해석으로 가능성을 낮추어 부탁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므로 가장 공손한 부탁 표현이 됩니다. Could you open the window? 하면 혹시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말하는 쪽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매우 흔히 쓰이는 정중함과 실용성의 균형을 이루는 표현이 됩니다. 이제 조동사의 의미 강도 비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핵심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의무 강제성 정도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동사에 해당되는데 must가 가장 정도가 크고 그 다음이 have to, need to, had better, should 순입니다. 둘째, 가능성 정도의 세기는 must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will, would, should, may, might, can, could 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손함의 정도는 부탁의 경우에 will you, can you, would you, could you 순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could가 가장 공손함이 정도가 큰 경우입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는 해석이 뭐뭐해 줄래? 양래? 미래? 파래? 고래? 구독, 팔로잉,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문법사들의 설명을 보면 뭐뭐임에 틀림없다일 때는 must be만 되고 must 동사 원형은 그냥 뭐뭐 해야 한다 뜻으로만 설명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ust 다음에 비동사가 오든 일반 동사 원형이든 상관없이 must는 추측, 확신, 의무, 필연 둘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이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다 됩니다. 마찬가지 must 다음에 일반 동사 원형이 와도 뭐뭐함에 틀림없다, 뭐뭐해야 한다 둘 다 되는 것입니다. 문법사에 보면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must be인 경우만 예가 나오고 일반 동사 원형이 나온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착각해서 must be만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관계없이 둘 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도 되고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추측과 확신으로 쓰일 때는 상황의 근거로 화자의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e must be a fool to keep making the same mistake.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걸 보니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kind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보니 그는 친절함에 틀림없다. 이번엔 must함에 일반 동사가 나온 경우에도 틀림없다 뜻이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He must like her since he's always talking about her. 그가 그녀를 늘 이야기하는 걸 보니 그녀를 좋아함에 틀림없다. You must remember me. We met at last year's conference. 당신은 틀림없이 나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학회에서 만났으니까요. 두 번째, 의무 필연일 때 뭐뭐이어야 한다, 뭐뭐해야 한다. 규칙, 조건, 요구사항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To enter, you must be a member. 입장하려면 회원이어야 한다. You must be kind to others.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All must wear seatbelts while the vehicle is moving. 모든 사람은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You must take this medicine twice a day. 이 약은 하루에 2번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must be든 must 일반 동사 원형이든 상관없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 해야 한다. 둘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피곤했을지 모른다를 영작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거의 모두 다 He might be tired 라고 합니다. may가 할지도 모른다 이고 might는 may의 과거형이니까 당연히 might가 맞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틀린 문장입니다. 여기서 might는 형태가 may의 과거형이라는 것은 맞지만 may와 별개의 조동사로 쓰이며 might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 가능성을 표현하는 조동사입니다. 의미는 뭐뭐 할지도 모를 것 같다로 may보다 확신 정도가 조금 떨어질 뿐이고 절대 과거에 대한 추측,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he might be tired는 그는 피곤했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그는 피곤할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했을지 모른다라는 표현은 may have pp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그는 피곤했을지 모른다는 영어 표현은 he may have been tired라고 해야 맞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올 때는 과거에 대한 추측 가능성 또는 과거에 대한 유감, 후회를 나타내게 됩니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can'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 없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should no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did not have pp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might는 언제 과거 의미로 쓰일까요? 문장 전체가 과거 시점임을 보여줄 때 might가 과거 의미를 띱니다. 예를 들어 He says it may rain은 그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고 이때 주절의 동사가 says에서 said로 바뀌면 시제 일치로 may는 might로 바뀝니다. 그래서 He said it might rain 하면 그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입니다.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 종속들의 may가 might로 시제 일치가 일어나며 과거의 추측 가능성을 표현합니다. 의미는 동일하게 뭐뭐 할지도 모른다입니다. 추가 예문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e thought the noise might be a thief. 그는 그 소음이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It was worried that it might rain during the trip. 여행 중에 비가 올지도 모를까봐 걱정했다. People in those days thought that the earth might be flat.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might는 뭐뭐 할지도 모를 것 같다.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를 것 같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동사 should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should가 당위, 권고, 조언을 나타낼 경우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로 해석됩니다. 둘째, should가 예상, 추측을 나타낼 경우에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텐데로 해석이 됩니다. 셋째, should가 가정법에 쓰이면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넷째, should가 과거에 대한 비판, 유감을 나타낼 때는 should have pp 형태로 뭐뭐 했어야 했답니다. 다섯 번째, should가 과거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안 일어난 일에 대해 쓰일 때는 should have pp 형태를 쓰고 뭐뭐 했어야 했다로 해석합니다. 이제 각각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should가 당위, 권고, 조언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로 해석됩니다. 어떤 행동이 바람직하거나 기대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You should see a doctor if the pain continues. 만약 고통이 계속되면 당신은 의사를 만나봐야 한다. 결국 병원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You should be polite to your elders. 당신은 your elders, 당신의 윗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결국 어른들에게 polite, 예를 갖춰야 한다. 정중해야 한다. He should apologize for what he said. 그는 그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What he said는 그냥 자기 말이라고 간단하게 해석해도 되겠죠. You should try the new restaurant downtown. 당신은 시내에 새로 생긴 식당을 한번 가보는 게 좋다. 두 번째로 should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텐데로 해석하여 예상과 예측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가능성이 높거나 기대되는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The train should arrive in 5 minutes. 그 기차는, 이때 in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는 뭐뭐 안에가 아니라 in의 뜻은 지금부터 뭐뭐 후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안에라는 뜻이 될 때는 within, within 이라는 전차를 써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해석은 그 기차는 5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가 됩니다. 5분 후에 도착해야 한다가 아니라 도착할 것이다로 예상과 예측을 나타냅니다. He should be home by now 하면 그는 by now, 지금쯤 집에 도착할 것이다. That should be enough for today 하면 오늘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입니다. You should have no problem finding the place 하면 당신은 그 장소를 찾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장소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should 가정법은 if 주어 다음 should 동사 원형이 오고 쉼표 다음에 주절에서 주어 would나 주어 will의 형태가 오는 경우입니다. If you should need any help, just call me 하면 혹시라도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just 그냥 call me 내게 전화해라. Should you change your mind, let me know 하면 형태가 이상하겠지만 이 경우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let me know에서 if가 생략되면서 you와 shouldh가 바뀐 형태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나에게 알려줘 라는 뜻입니다. Should there be any delay, will inform you immediately. 이 문장 역시 원래 문장은 If there should be any delay, will inform you immediately로서 혹시라도 지연이 생기면 즉시 알려드릴게요 라는 뜻입니다. should have pp가 과거에 안 한 것에 대한 비판이나 유감을 나타낼 때는 뭐뭐 했어야 했다고 해석하며 감정이 들어간 말로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지? 하고 assume, 후회나 비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for the test 하면 나는 시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다.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한 겁니다. You should have told me the truth 하면 당신은 진실을 나에게 말했어야 했다.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He shouldn't have spoken to her like that 하면 그는 그처럼 그녀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역시 그에 대해서 화자가 비판하는 말입니다. We should have left earlier 하면은 우리는 더 일찍 출발했어야 했다. 후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should have pp가 과거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할 때도 뭐뭐 했어야 했다로 해석이 됩니다. 차이점은 감정 없이 상황만 보고 당연히 뭐뭐 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지? 하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도
미역도, 파래도, 양례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보통 예상과 어긋난 현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The package should have arrived yesterday 하면 그 소포는 어제 도착했어야 했다. 예상과 어긋나게 어제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He should have been here by now 하면 그는 by now 지금쯤 여기에 와 있어야 했다. 예상과 어긋나게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You should have received an email confirmation 하면 당신은 이메일 confirmation 확인을 받았어야 했다. 역시 예상과 어긋난 현실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제 핵심 정리에 들어갑니다. should는 가장 일반적인 뜻이 당위, 권고, 조언을 나타내며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둘째로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텐데로 예상과 추측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should 가정법은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합니다. 네 번째로 should pp는 과거에 대한 비판, 유감을 나타낼 때 쓰며 똑같은 should pp가 과거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사용되며 해석도 뭐뭐 했어야 했다가 됩니다. 이상으로 should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팔로잉,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당위성의 조동사 should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당위성이란 마땅할 당, 할 위,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장, 요구, 명령, 제안, 권고, 충고, 경고 등을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어로 대절이 오거나 주장, 요구, 명령, 제안, 권고, 충고, 경고 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동격 명사절로 대절이 올 때 그 대절 안에서 should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할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국식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should 동사 원형 형태를 유지하며 이에 반해 미국식 영어에서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동사 다음에 대시 오고 should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영국식 영어이며 동사 다음에 대시 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미국식 영어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명사들 다음에 대시 오고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영국식 영어이며 명사 뒤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미국식 영어입니다. 자주 쓰이는 동사로는 1. 주장하다, insist, 2. 요구하다, demand, require, request, ask, 3. 명령하다, order, command, instruct, 4. 제안하다, suggest, propose, 5. 권고하다, recommend, urge, encourage, 6. 충고하다, advise, 7. 경고하다, warn. 그리고 명사는 1. 주장, insistence, 2. 요구, demand, request, plead, 3. 명령, order, command, instruction, directive, 4. 제안, suggestion, proposal, motion, 5. 권고, recommendation, 6. 충고, advice, 7. 경고, warning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 insisted that she should come 하면 그는 그녀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manager demanded that the report should be submitted by Friday. 매니저는
보고서가 금요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e general ordered that the troops should advance immediately. 장군은 부대가 즉시 전진하라고 명령했다. I suggest that we should take a short break. 나는 우리가 짧은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한다. They proposed that a new committee should be formed. 그들은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The demand that better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provided was loud. 더 나은 근무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The order that all soldiers should retreat was given. 모든 군인이 후퇴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The proposal that a new park should be built was discussed. 새 공원이 지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논의되었다. The warning that visitors should not touch the machines was put on the wall. 방문객들은 기계를 만지지 말라는 경고가 벽에 붙어 있었다.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He insists that she 다음에 was가 맞냐, 비동사 원형 be가 맞냐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왔죠? 문맥에 따라 비동사 원형 be도 맞고 was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사실을 전달할 경우는 was로서 He insists that she was honest. 그녀가 정직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는 과거를 쓰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당위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비동사의 원형인 be 또는 should be를 써야 맞습니다. He insisted that she be honest. 그녀가 정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정직할 것을 주장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He suggests 다음에 대시오고 she 다음에 비동사 과거형 was가 맞느냐, 비동사 원형 be가 맞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 나왔습니까? 이 문장도 문맥에 따라 비동사의 원형 be 또는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는 was로서 He suggested that she was a spy. 그녀가 간첩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suggest가 현재 사실, 과거 사실을 전달할 경우는 제안하다, 제안했다가 아니라 넌지시 말하다, 암시하다, 시사하다, 넌지시 말했다, 암시했다, 시사했다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당위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be 또는 should be를 써야 맞습니다. He suggested that she be a spy 또는 she should be a spy가 맞습니다. 그녀가 간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첩이 될 것을 제안했다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997년 수능 어법 기출문제입니다. Many witnesses insisted that the action 다음에 should take place가 맞느냐, had taken이 맞느냐라는
선택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실을 전달한다면 현재면 현재, 과거는 과거, 대과거는 대과거를 쓰면 되고, 사실이 아닌 생각을 전달할 경우라면 should 원형이나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이 나왔나요? 예, 바로 정답은 had taken입니다. 주장한 것이 과거이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것은 그보다 앞선 대과거이기 때문입니다. Many witnesses insisted that the accident had taken on the crosswalk. 많은 목격자들은 그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insist 동사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무턱대고 암기해서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Many witnesses insisted that the accident should take place on the crosswalk. 많은 목격자들은 그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이 안 되죠. 되지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말이 안 됩니다. 아주 엉덩이가 뚱뚱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절 내용이 팩트, 즉 사실일 경우 현재 사실은 현재 시제로, 해석은 뭐뭐 한다고, 과거 사실은 과거 시제로, 해석은 뭐뭐 했다고 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대절 내용이 thought, 즉 생각일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할 경우에는 should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합니다. 해석도 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할 것을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he insisted that Batman had appeared in front of the villain 하면은 그녀는 배트맨이 그 악당 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대과거의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She insisted that Batman should appear in front of the villain 하면 그녀는 배트맨이 그 악당 앞에 나타나야 한다고, 나타날 것을 주장했다.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은 should를 생략해서 She insisted that Batman appear in front of the villain 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겠습니다. 낙타 엄마가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 엄마가 누굴까요? 낙타 엄마가 누굴까요? 정답 모르겠다고요? 앞에 첫 문장을 해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배트맨이 그 악당 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나타났다고, 낙타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낙타를 낳은 것은 배트맨! 여기서 낙타 엄마는 바로 배트맨이었습니다. 문제 하나 더 냅니다. 배트맨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이라고요? 아닌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배트맨은 바로 베트남의 남자, 베트남 출신의 남자, 배트맨. 재미없었나요? 딸기잼, 포도잼, 사과잼, 우리들이 싫어하는 이그잼. 이제 다들 진정하시고 핵심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주장, 요구, 명령, 제안, 권고, 충고, 경고 등을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어로 대절이 오거나 주장, 요구, 명령, 제안, 권고, 충고, 경고 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동격 명사절로 대절이 올 때 그 대절 안에서 should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이때는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할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국식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should 동사 원형 형태를 유지하며 이에 비해서 미국식 영어에서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성의 조동사 should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팔로잉,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판단 형용사와 조동사 should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it is 다음에 판단 형용사가 오고 접속사 not이 오고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 올 경우에는 이때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should가 들어가면 판단 요구를 강조하며 더 격식 있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It is necessary that she should be present처럼 should가 있는 경우는 영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판단 요구에 강조 효과가 있으며 더 격식 있고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It is necessary that she be present처럼 조동사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미국에서 주로 쓰는 표현으로 상대적으로 덜 강조를 하며 격식은 있지만 간결한 표현이 됩니다. 자주 쓰이는 판단 형용사를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성, 의무를 강조하는 판단 형용사,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나타냅니다. 둘째, 바람직함, 권고를 나타내는 판단 형용사, 뭐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나타냅니다. 셋째, 당연함,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판단 형용사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판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단 형용사는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나타냅니다. 4가지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성, 의무를 강조하는 판단 형용사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나타내며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로는 necessary, 필요한, 필수의, essential, 본질적인, 꼭 필요한, imperative,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적인, mandatory, 의무적인, compulsory, 강제적인, 의무적인, obligatory, 의무적인, 공식 문서에 자주 사용합니다. 예문을 들면 It is necessary that you should attend the meeting. 네가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essential that he should be informed. 그가 통보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It is imperative that the law should be obeyed. 그 법이 지켜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It is mandatory that all forms should be submitted. 모든 서류가
제출되는 것이 의무이다. It is compulsory that students should take the test. 학생들이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강제적이다. It is obligatory that all employees should follow the protocol. 모든 직원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의무이다. 둘째, 바람직함, 권고를 나타내는 판단 형용사는 뭐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나타냅니다. 자주 쓰이는 형용사로는 desirable, 바람직한, preferable, 더 바람직한, advisable, 권할만한, 바람직한, sensible, 현명한이 있습니다. 예문을 들면 It is desirable that he should join us. 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preferable that she should stay home. 그녀가 집에 머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It is advisable that you should leave early. 네가 일찍 떠나는 것이 권장된다. It is sensible that we should reconsider the plan. 우리가 그 계획을 다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당연함,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판단 형용사는 뭐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을 나타냅니다. 자주 쓰이는 형용사로는 natural, 자연스러운, 당연한, reasonable, 합리적인, understandable, 이해할 수 있는, logical, 논리적인이 있습니다. 예문을 들면 It is natural that she should feel nervous. 그녀가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It is reasonable that he should be upset. 그가 화나는 것은 합당하다.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y should hesitate. 그들이 망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It is logical that we should try again. 우리가 다시 시도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넷째,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단 형용사는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나타내며 자주 쓰이는 형용사로는 important, 중요한, significant, 의미 있는, crucial, 결정적인, 중대한, critical, 매우 중요한, vital, 매우 중요한, urgent, 긴급한이 있습니다. 예문을 들면 It is important that you should be honest. 네가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 It is crucial that we should meet the deadline. 우리가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t is critical that we should take action immediately. 우리가 즉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t is urgent that he should make a decision. 그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긴급하다. 이 문장에 나온 urgent의 뜻은 긴급한, 급박한의 뜻으로 동요로는 pressing, imminent, exigent가 있습니다.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hould happen now. 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자주 쓰이는 상황은 첫째, 규정, 규율, 규칙을 말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It is essential that safety regulation should be followed. 안전 규정이 준수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교육적, 사회적 당위성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It is necessary that students should take responsibility. 학생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손한 주장이나 권고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It is important that he should apologize for his mistake. 그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It is 다음에 판단 형용사. 첫째, 필수성, 의무를 강조하는 판단 형용사. 둘째, 바람직함, 권고를 나타내는 판단 형용사. 셋째, 당연함,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판단 형용사. 넷째,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단 형용사가 오고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 오게 되는데 이때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쓸 수 있긴 하지만 should가 들어가면 판단 요구를 강조하며
더 격식 있는 표현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팔로잉,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정을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is 다음에 감정 형용사가 오고 that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오면 동사 원형 하다니 이상하다, 가슴 아프다, 놀랍다, 화난다로 해석합니다. 둘째, it is 다음에 감정 명사가 오고 that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올 경우에는 동사 원형 하다니 유감이다, 놀랍다, 신기하다, 비극이다, 다행이다, 실망이다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각에 대한 예문을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it is 다음에 감정 형용사가 오고 that이 오고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 올 경우에는 동사 원형 하다니 이상하다, 가슴 아프다, 놀랍다, 화난다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It is strange that he should say such a thing. 그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이상하다. It's heartbreaking that the child should suffer so much. 그 아이가 그렇게 고통받다니 가슴 아프다. It is surprising that they should refuse the offer. 그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다니 놀랍다. It is annoying that he should ignore my advice. 그가 내 충고를 무시하다니 화난다. 여러분은 ignore가 왜 무시하다라는 뜻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양내식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양내쌤이 이거 놔라 라고 하면은 내가 그 여자를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놔. 그래서 ignore가 무시하다란 뜻입니다. 참고로 ignore의 동요로는 disregard, discount, neglect 등이 있습니다. 둘째, it is 다음에 감정 명사가 오고 that이 오고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 올 경우에는 동사 원형 하다니 유감이다, 놀랍다, 신기하다, 비극이다, 다행이다, 실망이다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It is a shame that he should behave like that. 그가 그렇게 행동하다니 유감이다. It is a pity that she should have failed the exam. should 뒤에 have pp가 왔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녀가 시험에 떨어졌다니 유감이다. It is a surprise that they should be involved in the case. be involved in의 의미가 뭐뭐에 연루되다이니까 해석은 그들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니 놀랍다. It is a wonder that he should still trust her. 그가 여전히 그녀를 믿다니 신기하다. It is a shock that the team should lose to such a weak opponent. 그 팀이 그렇게 약한 상대에게 지다니 충격이다. 여기서는 such a 혁명 구조가 나왔습니다. 어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할 점은 it is 감정 형용사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should가 오든 it is 다음에 감정 명사가 오고 that 다음에 주어 should가 오든 상관없이 이 구조의 should는 의미상 현실과 살짝 어긋난 일 또는 의외성, 놀라움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문법적으로 should 생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동사 should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t is strange that he should say such a thing. 그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이상하다. 의외 유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조동사 should만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는 가정법 현재를 쓰면 안 됩니다. It is strange that he say such a thing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It is strange that he says such a thing 해서 그가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하다. 실제 사실에 대한 직설적 진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팔로잉,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동사를 이용하여 현재나 미래에 관한 추측과 조언을 만드는 방법과 조동사를 이용하여 과거에 관한 추측 조언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올 경우 현재나 미래에 관한 추측과 조언을 만들 수 있으며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오면 과거에 관한 추측이나 조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현재나 미래에 관한 추측과 조언을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must 다음의 동사 원형은 뭐뭐함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may 동사 원형은 뭐뭐할지도 모른다. might의 경우는 may보다 약한 추측이 되니까 해석이 뭐뭐할지도 모를 것 같다로 하면 됩니다. can't 동사 원형은 뭐뭐할 리 없다, 뭐뭐일 리 없다. need not 동사 원형은 뭐뭐할 필요가 없다. should 동사 원형은 뭐뭐 해야 한다. should not 동사 원형은 뭐뭐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He must be tired after working all night 하면은 그는 all night 밤새도록 after working 일하고 나서 피곤함에 틀림없다. She may come to the party later. 그녀는 나중에 파티에 올지도 모른다. It might rain this evening 하면은 오늘 저녁에 비가 올지도 모를 것 같다입니다. He can't know the answer 하면은 그는 정답을 알 리 없다. 강한 부정의 추측일 때는 방금처럼 그 정답을 알 리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능력에 대한 부정일 때는 그는 그 정답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문맥에 맞춰서 강한 부정의 추측인지 무능력인지는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You need not bring anything to the meeting 하면은 당신은 그 모임에 anything 아무것도 bring 가져올 필요가 없다. You should get some rest 하면은 약한 충고로서 당신은 좀 쉬어야 한다. You should not drive so fast 하면 당신은 so 그렇게 fast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면 과거에 대한 추측과 조언을 나타냅니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를 것 같다. can'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 없다. need not have pp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should not have pp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했단 얘기죠. He must have forgotten about the meeting 하면 그는 그 모임에 대해서 잊었음에 틀림없다. She may have taken the wrong train 하면은 그녀는 잘못된 기차를 탔을지도 모른다.
They might have missed the bus 하면 그들은 그 버스를 놓쳤을지도 모를 것 같다. He can have said that 하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리 없다. You need not have brought your umbrella 하면 당신은 우산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 근데 가져왔다는 얘기죠.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for the exam. 나는 시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죠. 잠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잼의 종류에는 딸기잼, 포도잼, 사과잼, 블루베리잼, 초코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빠들이 싫어하는 잼이 뭘까요? 아빠들이 싫어하는 잼, 트래픽잼, 교통체증,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걸리면 아빠들이 참 싫어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잼이 뭐죠? 이그잼. 바로 앞문장에서 정답이 나왔죠.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for the exam에서 나는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 마지막 단어 exam. 이것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You should not have lied to her 하면 당신은 그녀에게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근데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해석하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푸셨죠? 1번입니다. It may rain there 하면은 there 그곳에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현재에 대한 추측이니까 조동사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may가 might로 바뀐 2번입니다. It might rain there. 절대 과거로서 그곳에 비가 내렸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곳에 비가 내릴지도 모를 것 같다 해서 may보다 약한 추측으로 해석을 해야만 맞습니다. 셋째, it may have rained there 하면 조동사 may 다음에 have pp가 왔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서 해석은 그곳에 비가 내렸을지도 모른다. 4번, it might have rained there 하면 may가 might로 바뀌었으니까 해석할 때 모를 것 같다로 해야 되고 have pp가 왔기 때문에 과거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there 그곳에 have rained 비가 내렸을지도 might 모를 것 같다가 정답입니다.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은 서두에 불과합니다. need나 have pp는 우리가 볼 때 뭐뭐할 필요가 있었다처럼 보이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영어에서 조동사 need는 보통 부정문과 의문에서만 사용하고 긍정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Need you go now? 당신 지금 갈 필요 있나요? 의문문이니까 조동사 need가 맨 앞에 오고 주어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You need not worry.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정문이기 때문에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you need go now 하면은 조동사 ne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긍정문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긍정문에서는 조동사 need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동사 need를 사용해서 같은 의미로 쓰게 되면 you need to go now 해서 to 부정사를 목조로 취하는 일반 동사 need를 써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지 need go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need not have pp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의 부정문이므로
예를 들어 You need not have gone there 하면 당신은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으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eed pp는 뭐뭐할 필요가 있었다는 긍정문이므로 You need have gone there 같이 쓰면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 의미로는 대신에 보통 You should have gone there 해서 당신은 그곳에 갔어야 했다. 당신은 그곳에 갈 필요가 있었다랑 유사한 의미인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조동사를 이용하여 현재, 미래, 과거에 관한 추측, 조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현재나 미래에 관한 추측, 조언을 만들 수 있고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쓸 경우 과거에 관한 추측, 조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팔로잉,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